네, 안녕하세요. 김희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정담희 변호사입니다. 네, 그럼 리등방 사기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특징적 요소를 좀 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피해 구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무엇으로 처벌을 받느냐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이 아닌데 자격 없이 투자 자문업을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그것 외에도 시세 조종을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하는 것도 모두 자본시장법의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코인 관련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죠. 작년부터 시행됐죠. 작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죠. 가상자산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가 좀 더 해결하기 쉬워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여러 사기 유형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를 구제를 하려면은 결국은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톡방 같은 것과 자신이 쓰는 그 투자 앱 같은 것이 있기 마련인데, 이 사기꾼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자료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없어지기 전에 평소에 모두 스크린샷을 해서 저장을 해놓으시고, 투자금을 입금하셨을 텐데 그 입금 증빙이라든지 회원 가입할 때 영수증 같은 걸 주는 경우가 있어요. VIP로 승급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증빙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모두 보관해 두시고, 금전 거래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이 리딩방에 들어가게 됐을 때 광고물이라든지 리딩방 규칙 같은 게 공지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스크린샷을 해서 저장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수익률 주장 같은 것도 들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고요. 특이한 거는 락업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사기 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거든요. 락업을 걸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한 거죠. 돈을 내가 찾고 싶을 네. 때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게 네, 어떤 핑계를 대든 사실 이건 이상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불법적 조건이 담긴 계약서나 아니면은 안내문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든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하고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해서 좀 공동 대응하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비슷한 정보를 받았을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정보 수집이 덜 됐더라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면 신빙성이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피해자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고 많으면은 수사기관에서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처음 딱 고발이 들어오거나 고소가 들어왔을 때 피해자들이 굉장히 다수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서민 다중 피해 사건이다 라고 해서 따로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처음에 이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냐, 이런 거 다 부인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시작할 때 녹음 녹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프리미엄 정보를 제한된 고객들한테만 주는 거니까 이건 밖으로 새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더라도 녹음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큰 피해를 당하셨을 때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증권사 또는 뭐 어디에서 나온 유명한 투자 전문가입니다 라고 해서 막 이력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저 이력에 나오는 그 사람이 맞는지 객관적인 확인을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무작정 그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의 실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의 이력을 조사해 보는 것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이 실명을 쓰지 않고 그냥 가명을 쓰면서 어떤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서 투자 전문가인 척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리딩방 이런 유형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식은 아예 안 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법조인으로서는 그렇게 조언을 정말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리딩방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리딩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리딩을 잘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그쵸. 돈을 벌지 누가 남을 리딩을 하고 있겠어요. 네. 결국은 남의 돈을 이게 편취를 하기 위한, 사기를 치기 위한 네.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딩방에 가입을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근데 방금 우리 정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그런 증거들이 양쪽에 다 필요한 거죠. 결국은 이제 증거 싸움이 되는 거고, 소위 리딩방 사기를 친 사람들이 네.
제가 사기쳤어요 라고 인정하는 경우 봤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진짜 잘 없고 형사 고소를 꼭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형사 고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것도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사실상 민사소송은 실효성이 없어요. 우리가 설사 뭐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운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국제사법공조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요. 그래서 국내 계좌가 있는 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인 만큼 형사 고소 조치를 통해서 좀 이 사람의 신원을 빨리 확인하고 돈들이 다 자금 세탁되어 없어지기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면 가압류를 하고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상 이제 뭐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기 명의로 재산을 해놓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부속을 시켜놔야지. 맞습니다. 일단은 빵에 보내놔야지. 압박을 받아서 합의를 하자고. 실제로 그렇긴 제스처를 합니다. 들어오지.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사상 해봐야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일 때가 구속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온갖 거짓말들을 하고 뭔가 변명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빠져나가면서. 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철저한 그 준비를 해서 고소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리딩방 사기 사건 같은 사건을 많이 해본 수사를 많이 해봤다든지 뭐 재판을 해본 그런 변호사들 찾아가가지고 네. 도움을 받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죠. 리딩방 투자를 하지 않는 거 네. 그걸 명심하시고요. 300% 수익 보장, 해외 거래소 상장 확정. 이거는 사기랑 동일하다.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